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강의가 바로 공부에 대한 건데요. 자, 머리를 쓰는 공부와 머리를 쓰지 않는 공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를 쓰는 공부, 쓰지 않는 공부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총 5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언제 머리를 쓰게 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공부하는 자체는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 머리가 발전적으로 쓰는 그런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이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할 때, 이럴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할 때는 그걸 찾으려고 계속 머리를 쓰게 되고 찾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게 머리를 쓰는 것이고요. 또 나만의 방식을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필기를 한다 했을 때도 그냥 베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내가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암기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말 나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노트 필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 나만의 암기법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만의 방식을 만들 때고요. 세 번째는 탐구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탐구 활동이라 하는 것은요, 뭔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준비한다거나 뭐 실험을 한다거나 또 실험을 설계한다거나 뭐 이런 우리 대회 같은 경우에도 탐구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발명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기사고력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탐구 대회도 있고요. 뭐 탐구 활동하면서 진행하는 그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할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친구가 하는 거를 그냥 보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잘 될 수 있을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실험 방법으로 어떠한 재료로, 그리고 무엇을 알아보려 할지, 그리고 없는 실험 방법을 만들어내려 할 때도 바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엔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겠죠. 쉬운 문제는 술술 풀어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연산하는 건요, 훈련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생각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를 쓸 때는 뭐 사고력 문제라든지 어려운 경시 문제를 풀 때도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풀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더욱더 재미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때 바로 머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누구나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불가능해, 이건 하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그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죠. 이럴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언제 머리를 쓰는 공부일까? 첫째입니다. 언제 머리를 안 쓰게 될까인데요. 받아쓰기를 할 때, 즉 판서, 글씨나 풀이로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는 머리를 쓰지 않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자, 반복적인 내용이나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듯이 풀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 적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나 혼자서 풀어내는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있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해내는 과정은 머리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 원리 이해 없이 과정과 답을 그대로 익혀 나갈 때 그냥 암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단순 암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쓰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암기해야 되는 경우 있죠.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화학 공부할 때 원소 기호 외워야지만 원리 이해하고, 또 화학 예를 들어서 기호 같은 것도 외울 때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귀찮아서 문제 풀기 싫어서 아니면은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해서 대충 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구나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들, 그쵸? 내가 고민해서 힘들게 푼 것이 아닌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안 쓰는 공부는요,
일단 수동적이며 패턴이 일정하게 있는 형태로 공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스스로 공부하려고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동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 즉 즐겁게 공부하지 않을 때는 즐겁게 공부할 때보다도 머리를 쓰는 것을 더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공부를 할 때는요, 그 공부에 대한 의욕과 기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훨씬 더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머리를 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거나 패턴이 일정하게 있는 형태로 공부할 때, 또는 코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약할 때, 억지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좀 많이 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더 잘 쓰면서 할 수 있는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도 곱씹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를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려고 할 때 즐겁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스스로 의지를 강하게 먹고 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먹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 옆에서 누가 코칭해주는 코치가 있다면,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쉽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함께 코칭을 받으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영지연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럴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요, 발명대회를 준비한다거나 탐구대 할 때 주제를 찾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 어떤 주제에 따른 설계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다른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비슷하게 좀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 하려고 할 때, 해내려고 할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엔요, 학습하는 그 내용을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사실 그 나만의 방식 이해하는데 그게 좀 힌트가 어긋나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검증된 방식은 일단은 교과서나 책이나 문제집이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리를 이해하고 난 후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고, 또 하나는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오답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고 난 이후에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그 틀린 문제를 그냥 정말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안 될 때는 이제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다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답을 보고 이렇구나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면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또 오답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은데, 오답 정리할 때도 본인이 다시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혼자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답을 통해서 유추해보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겠으면 해발표를 보지만 나중에 다시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서 훈련해가지고 잘해야 되는 과목도 있지만, 문제의 개수보다도 문제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풀고 이해하는 그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수학 공부할 때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내면서 그걸 익혀내는 과정에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문제 개수는 적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대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훈련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요. 실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마다 맞춤으로 공부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 공부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머리를 쓰는 공부, 쓰지 않는 공부에 대해서입니다. 안녕.